따뜻한 봄 햇살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고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정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가를 훔쳤다.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신랑 박도연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세련된 미소로 은지의 손을 잡았다. 하객들은 잘 어울린다는 말로 축하를 건넸지만 정자의 가슴 한켠에는 묘한 불안이 스쳤다. 식이 끝난 뒤 도연의 부모는 예의 바른 인사만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정자는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은지는 엄마 걱정 마세요. 도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순수해서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은지는 남편의 교회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화 통화 중에도 공기가 너무 조용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억지로 밝게 웃었다. 정자는 손에 남은 혼주 화환 리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용하다니 무슨 뜻일까? 그녀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행복하려고 결혼한 애한테 내가 왜 이래. 그러나 그날 밤 정자는 딸의 이름을 저장한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손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가슴 깊이 삼킨 채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은지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전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윤정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요즘은 어때? 라고 물으면 은지는 항상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요. 어느 날 정자는 반찬을 싸들고 딸의 집을 찾았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박도연이 무표정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은지는 자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정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틈 사이를 바라봤다. 불 꺼진 거실 안쪽에서 희미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머리가 아프게 했다. 그럼 이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은지 깨면 꼭 전해줘요. 그녀는 조용히 반찬 봉투를 내려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녘 휴대폰이 진동하며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나 좀 이상해 공기가 답답해. 그 순간 정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은지야, 대답 좀 해라.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윤정자는 침대에서 허겁지겁 일어났다. 김은지 씨 어머니 되시죠? 딸분이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의 말이 귀를 파고들었다. 순간 세상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얀 시트에 덮인 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너무 낯설었다. 정자는 주저앉아 딸의 손을 붙잡았다. 은지야, 왜 이렇게 차가워?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박도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몸이 약했어요. 최근에 자주 숨이 차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엔 애도보다 피로함이 느껴졌다. 정자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슬픔이 아닌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의사는 사망 원인을 급성호흡곤란, 원인불명이라 설명했다. 갑자기 호흡이 멈췄습니다.
특이한 외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걸렸다. 딸은 결혼 전까지 건강했고 병원 기록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녀는 관 옆에 앉아 하얀 국화를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은지야, 엄마가 알아볼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은 정자는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머리핀 하나와 결혼 반지,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만 있었다. 핸드폰은? 그녀가 묻자 도연은 차분히 말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정리하면서 없어진 듯해요. 정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딸의 손때가 묻은 그 물건이 단 한 번의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게 이상했다. 그녀는 천천히 관 뚜껑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은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왜 갔는지 꼭 알아낼 거야. 며칠 후 윤정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은지의 친구 오미라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은지 서랍에서 나왔어요. 정자는 손끝이 떨리며 그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에 배터리 부족 문구가 떴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오래된 문자 몇 개가 차례로 뜨기 시작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있었다. 엄마 도와줘. 그 문장을 본 순간 정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자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 최성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부검 결과상 외상은 없고 단순 질식사로 봅니다. 정자는 책상 위로 휴대폰을 밀며 말했다. 이걸 보세요. 내 딸이 죽기 전에 도와달라 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 속 절박함이 전해졌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손에 쥔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화면을 켰다. 문자 목록에는 숨이 막혀 냄새가 이상해 같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공기가 답답해오라던 은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눈을 떴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무언가 있었어.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다짐했다. 은지야, 엄마가 끝까지 알아낼게. 그날 밤 방 안에는 휴대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윤정자는 이른 새벽 딸의 집으로 향했다. 가슴은 조여들었고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쥐어져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놀랍게도 여전히 은지의 생일이었다. 문이 열리자 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향초 냄새와는 다른 매캐하면서도 무겁게 눌린 공기였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느낌이 났다. 벽구석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방향제 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부엌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자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숨이 막힌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창문을 열면 도연이 화를 낸다. 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흐트러지고 불안한 흔적이 가득했다. 그녀는 공책을 꼭 쥐며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 신호였구나. 그때 현관문이 덜컥거렸다. 놀란 정자는 급히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박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실내화를 신고 들어와 창문을 잠그더니
공기청정기에 전원을 올렸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행동의 여유가 있었다. 정자는 숨을 죽였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이동했다.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다. 은지가 남긴 흔적들, 그 냄새, 그 공기, 모든 게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딸의 일기예요. 형사의 목소리가 잠시 굳어졌다. 그걸 바로 가져오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발걸음엔 분명한 결심이 서 있었다. 형사 최성호는 일기장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윤정자는 그의 맞은편에서 손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은지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겪은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그 집 보일러 때문인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에게 확인을 맡겼는데 배기구가 인위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크게 떴다. 누가 그런 짓을? 형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보일러 점검 날짜와 보험 가입일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서류에는 박도현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이라는 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정자의 눈가가 떨렸다. 그 인간이 그걸 노리고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결국 눈물이 터져나왔다. 형사는 차분히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정자는 일기장을 꼭 쥐었다. 은지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창문을 못 열게 했다고도 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며칠 뒤 경찰은 영장을 받아 은지의 집을 다시 수색했다. 벽면 배기구에는 테이프와 두꺼운 천이 겹겹이 감겨 있었다. 그 아래에서 작은 조절 장치가 발견되었다. 산소 조절기입니다. 공기 흐름을 막은 흔적이 있네요. 형사의 말에 정자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허락 없이 왜 제 집을? 형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수갑을 꺼냈다. 박도연 씨, 일산화탄소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외쳤다. 그렇게까지 해서 돈이 좋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은지야, 엄마가 이제야 알아냈구나.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윤정자는 증인석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박도연이 앉아 있었고 그 얼굴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실수였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결혼 직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배기구를 인위적으로 막은 흔적이 있습니다. 법정 화면에 은지의 집 내부 사진이 크게 비쳤다. 막혀있는 환기구, 그리고 일기장 속 숨이 막힌다는 글씨. 정자는 고개를 숙이며 손끝을 떨었다. 판사는 정자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제 딸은 착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딸은 결혼 후에도 계속 저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법정 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오미라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증언을 정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 말에 박도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잠시 후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손에는 아직도 딸의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이제 윤정자는 매일 아침 작은 사무실 문을 연다. 간판에는 은지재단 가정폭력 피해 여성지원센터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햇살이 간판 위로 비치며 반짝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책상 한켠엔 은지의 사진이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정자는 사진 앞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오늘도 같이 일하자, 은지야. 그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기는 은지 재단입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도움을 청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메모를 적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볼게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을 끄기 전 정자는 창밖 노을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 아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편히 숨 쉴 수 있겠지, 은지야. 그 말에 바람이 살짝 흔들리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정자는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길 위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딸의 이름이 새겨진 재단의 간판이 뒤로 멀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하늘은 여전히 딸의 미소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은지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